다들 어떻게 결혼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시댁과 친정이 꽤 넉넉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이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부모님 모두 자가로 집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도 했고 현금 재산이 꽤 넉넉해서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집 중에 연금이라는 보험이나 혹시 모르게 새 집을 놓을 예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위에 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 남편은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지원받을 것을 다 받아 결혼을 마친 후였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시댁에서도 남편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자고 옛날 사람들 인식에는 말이다. 시댁에서 집을 해주고 친정에서 혼수에 오는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때마침 내가 새 바알을 먹으려고 사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시기가 알맞게 전세금이 빠지게 되었으니까 너네 가 들어가서 살면 딱인 것 같다. 내가 집을 해준다고 해서 살림을 참견하고 그런 시험을 하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 유교 사상이 조금은 남아있을지 모를 시대이지만 그래도 남자가 집을 해와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라 혼인집, 신혼집을 떡하니 마련해 주셨더라. 결혼 생활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으니 우리 혼인을 꽉 채워주셨어요. 두 가족 부모님들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남들이 대출금을 갚느라 등골이 휜다고 할 때 저희는 태어날 아이들을 기다리며 저축을 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생활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양가 손님들로 꽉 차서 잘했고요. 남편이랑 살면서 서로를 중요하게 대해온 적도 있긴 하지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20년 넘도록 부부끼리 사왔어요. 이제 저희 부부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양가 부모님도 참으로 많이 늙어가 보이더라고요. 손의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가죽 조직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일생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셨는데 친정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남아주신 재산으로 작은 슈퍼를 하나 운영하시면서 살으셨습니다. 엄마에게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슈퍼를 선택하셨는지 하루 종일 가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을 테지요. 앉아서 돈을 계산하고 물건이 나오고 나가고 다 엄마가 혼자 확인을 해야 하지만 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두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고 이 귀찮은 일을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요. 나는 슈퍼를 차리면 어렸을 때처럼 동네 슈퍼 집다리가 부러웠지 뭐야. 그 소녀는 맨날 눈꽃 사탕을 입에 물고 다니는데 나는 그 일론이 없어서 눈꽃 사탕을 한 개도 입에 물고 다닐 수 없었다는 거 아니냐. 나이를 먹으니까 소소하게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과자를 파는 슈퍼를 차리고 싶어서 슈퍼를 열었지. 편의점 같은 것도 고려해봤지만 아쉬운 것은 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없다는 거야. 내 의견은 엄마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노후 자금을 저축할 만큼의 돈도 있다면 굳이 슈퍼를 오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열어서 일을 하시느라 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굳이 돈을 쓰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해서 그러신 거죠. 집에서만 늙어가고 먹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 보니까 적적함 때문에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인사라도 하고 지내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주변 사람이 사라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도 해야 하고 돈을 계산하면서 말 한마디 더 나눠야 적적함이 덜해지더라고요. 오빠는 직장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살았고 새언니와 조카들도 다 부산에 있어서 그나마 친정어머니를 자주 만날 수 있던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키워가며 집안일을 하다가 매번 친정어머니를 만나지 못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슈퍼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20년이나 지내면서 우리 시어머니 역시 친정어머니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의외로 느껴졌어요. 아마도 본인들 자녀에게 애정이 있어서 서로 어색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의 슈퍼에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마치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나 봐요. 오히려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 친구처럼 지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두 분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쁘진 않았으니까요. 시댁 살림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지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면서 일이 터졌어요. 생전에 시아버지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저냥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온 돈에 퇴직금을 더해서 노후 자금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니 당연히 시댁도 그렇게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몰래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주어서 빚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서 혼자서 빚을 갚으려고 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돈도 빌려 쓰고 싶었고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대부분을 처리했다는 것을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해 시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어지럽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통해 앞으로나 뒤로나 낭떠러져야 한다는 것을 정말 죽겠어요. 상속 재산을 포기하라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 당장 살고 있는 집들까지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어머님, 아무렇게도 하지만 이 집값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를 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는 상속에 대한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빚을 갚는 쪽으로 접근하라고 생각해요. 당장 큰 돈이 생기진 않겠지만 천천히 갚아 나간다면 어떻게든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않을까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한번 해보자네. 시아버지의 포금이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청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빚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데서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처분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말려 이게 무슨 팔자니.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도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터라 이사를 가야 하나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골머리를 썩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현명하게 재산을 처리하고 빚을 갚았기에 한시름은 덜을 수 있었어. 아들 살 때 모았던 들이며 집이며 금이며 죄다 탈탈 털었더니 어떻게 처리는 하긴 했다. 너희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나 아주 걱정이 만만치 않았는데 다행히 너희 집은 지키기 쉬워졌어요. 당장 나도 짐 정리하고 작은 원룸 같은 빌라에 들어가야 하지만 오히려 혼자 사는데 청소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좋아요. 다들 그동안 신경 쓰느라 수고했다. 생을 살던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해도 그래도 빚이라는 게 전부 사라지게 돼서 다행이라 말하시는 긍정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되려 다행이었어요. 제 남편과 저도 시어머니의 생활을 조금 도와주기로 결심했죠. 우리는 어쨌든 시작부터 양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끊긴 상황이라 취직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일을 하면서 해내고 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도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조금씩 시어머니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안정적인 생활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나 오산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굴곡이 왜 이렇게 심한지 괜찮다 싶으면 다시 한번 추락을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인생에 또다시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슈퍼에서 일하시던 우리 친정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손님이 없던 시간대라 자칫 잘못하면 큰일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는데 다행히 저희 시어머니가 슈퍼에 놀러 오셨던 것이었어요. 바로 119에 신고하고 친정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시켜 응급치료를 받게 되어 생명에는 큰 위험이 없었습니다. 지장이 없던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 지금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안 싸더니 쓰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검사를 하러 들어갔으니까 한두 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일단은 입원할 거랑 아이가 쓰라고 주는 건 다 해놨으니까 짐을 대충 챙겨서 와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병 때문에 쓰러진 건지는 아직 모르고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 와중에 친정어머니의 혈관에서 발견한 병이 시술을 받아야 했어요. 이게 말이 시술이라고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저의 곁을 한순간에 떠날까 봐 걱정했어요. 매우 오랜 시간을 약을 먹었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고 의사의 진료도 받아야 했어요. 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예후가 중요하다 해서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생활이 생각보다 무척이나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슈퍼를 봐주시겠다고 했고요. 정말 어찌나 감사하던지 내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슈퍼를 놀러 다니면서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도 대충 배웠다. 나이가 먹긴 했어도 계산기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야. 너는 안 싸더니 나 잘 챙길 생각해라. 애들을 챙기러 평원 왔다 갔다 하려면 정신 없을 텐데. 너도 정신 단단히 붙잡아.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머니께서 슈퍼를 봐주신다고 하니까 제 걱정이 한숨 나게 해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어머니를 잘 돌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친구나 다름없는 사돈이 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도와야겠죠. 슈퍼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내가 옆에서 그냥 병수발만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열심히 돌봤지만 우리 남편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참 철이 빠지는지 뭔지 제가 병수발을 하는 것이 탐탁치 않다고 했어요. 솔직히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너무 서운했어요. 매번 병원 출퇴근하고 집안 꼬락소도 한 번 봐주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밥솥에는 밥이 하나도 없고. 나는 뭘 먹고 죽겠다는 말이야. 여자가 맨날 그렇게 밖으로 다니니까 지방에서 이 꼬이는 모양이 되니까. 솔직히 장모님은 정신도 멀찍하시고 몸도 멀쩡하시잖아. 집안일을 해놓고 나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밥을 사다 놓고 반찬들도 냉장고에 넣어 놓았잖아. 그냥 데워서 꺼내 먹기만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걸 어디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맨날 사오라고 하니까 진짜 질리는데 시술을 받으시겠다고 말했지만 이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는 것뿐이에요. 건강한 상태나 다름없어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오래 계신 거죠? 엄마에게 슈퍼를 맡겨놓고 요양을 제대로 하시네. 당신은 그렇게 말밖에 못하시는군요. 아무리 그래도 병실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생각을 해야지. 매번 핑균 핑계 들고 찾아와 본 적 없으면서 나에게 집안일이 무엇 어쩌고 하는 건요. 저런 일이야 사람 말아도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친정. 엄마는 내가 가서 뭘 할 일이 있는지 말이에요. 가서 봐야 하는데 그냥 구경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많아서 가만히 있는 것 말고 할 일이 없어요. 괜히 사람들 보고 있어도 시끄러울 뿐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우리 엄마가 불쌍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술까지 받은 사람이어도 아픈데 쓰러진 사람이니까 혼자 병원에 남겨두기 어려워요. 집에서는 당신과 아이들이 내가 하면 되는데 아이들도 다 컸는데 나만 집안일 하라고 하는 법 있나요? 듣다 보니까 성질을 내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득 안고 병원에 향했잖아요. 가는 길에 남편의 말을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름에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바로 잔소리를 하셨다고 해요. 아이 우리 엄마한테 홀라가서 흘렀어. 엄마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아휴 내가 우리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아이야 당신은 그걸 가서 일러 바치니 나한테 나중에 마누라한테 소방을 맞고 싶은 거 아니면 잘 하라더라고. 아니, 내가 못한 건 또 뭐야? 아무리 그래도 친정 엄마가 아픈데 저렇게 누워있는 마당에 집안일을 운운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 오죽 답답하셨을 테지.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다 하니 괜히 마음이 든든하다고 해요. 사실 우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막판에 남겨준 빚 때문에도 마음고생을 하기는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고 순탄한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시아버지 생전에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당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시아버지는 그 나이대의 사람으로서는 똑똑하기도 했고 돈도 잘 벌던 사람이어서 시할머니께서 아들이란 유세를 엄청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남편을 재울 때까지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괴롭히셨다고 하셨어요. 아휴, 내가 정말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늘어놓자면 끝이 없어요. 아,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보고서 결심했다. 그는 내가 나중에 며느리가 되어도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아야 하고 참견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에요. 우리 아들을 낳을 때 출산 과정에서 사고가 있어서 자궁을 적절하게 제거했는데 병원에서 생사를 한몸 오감에 누워있는 나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았니? 아들을 더 낳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되면 대가 끊기는 거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 병원에서 자궁적에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고생했다, 많이 아프냐 이런 얘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를 그저 집안의 대를 잃은 아들 낳는 도구 집안이라는 몸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니? 게다가 우리 아들을 어찌나 귀한 놈이라 대접을 하는지 금이야 오기야 감싸 안고 키우셨다. 오인 내가. 아휴, 이지 내가. 우리 아들이 점을 낼 때 빼고는 시어머니가 거 끌어안고 있어서 안아주지도 못했어. 완전히 시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지?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라니 말이에요. 하도 어릴 때부터 오냐 잘해서 그가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애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다 시할머니 때문이었던 거예요. 전 좀 의아했었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 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제가 어머님 앞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그 흉도 보고 나도 내 아들을 흉을 보는데 내가 우리 시어머니 품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든 내려다가 아주 흔히 했어야 했는데 내 탓이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 죽겠어. 저렇게 철없는 놈을 냅다 며느리에게 맡겼으니.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왕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고 받고 싸우더라도 맞춰 살아야지. 저도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이랑 치고요. 받고 싸우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우리 친정어머니의 입번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원비도 솔직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도 일단 계산을 한 뒤에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했고요. 이러나 저러나 병원 생활이 편한 것은 결코 아니었기에 퇴원을 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예정대로 대원 수속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 번 더 했는데 피검사 수치가 이상하게 나와서 재검을 해도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실술 후에 생긴 증상인가 싶었는데 좋은 파상으로 세계 쪽에 이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결국 퇴원하지 못하고 개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악성 종양은 아니었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음식을 조심히 먹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고 소변을 보는 빈도와 색깔도 체크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나긴 했지만 병원에서 거의 3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병원에 번호를 하며 경과를 체크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죠. 병원에서 수술을 끝냈기 때문에 퇴원해도 된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제 친정어머니께서 퇴원을 강하게 희망하셨어요. 좁은 병실에 갇혀 있었더니 좋으셨겠다. 배가 조금 당기긴 하다만 여기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보다 야 나았겠다 싶어 나도 이제 쓸개 빠진 인간이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 게다가 병원비 말이다. 이 병원비가 한두 푼이면 아주 집안 파산하게 생겼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까? 얼른 퇴원시켜다오. 병원비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퇴원 수속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셔서 한번 쓰러진 이력도 있고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니까 저는 우리 집으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몇 번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그 의사를 밝혔던 이 남편은 생각조차도 단 1초도 하지 않고 싫다고 말했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집에 장모님을 모셔야 되나요? 병원에 매일같이 다니던 것처럼 자주 들여다볼 필요 없잖아요.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장모님과 같이 살면 제 집이 제 집같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얼 하셨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려우셔서 잠시만 같이 지내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하나요? 우리 엄마도 서운해하실 텐데 사위가 예쁘게 행동해도 같이 살기 싫다는 말도 없이 그냥 말하다니. 싫어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편안하게 쉬려는 게 맞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 하지 않나요? 장모님이 떡하니 있다고 생각을 해봐. 으휴, 벌써부터 불편하다. 불편해. 편안하게 팬티에 러닝 차림으로 있을 수도 없고 내가 평생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 몰라. 나는 엄마 모셔올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훨씬 신나지.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우길 일이야? 지금 사람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아이, 그래 그럼 장모님만도 없으니까 우리 엄마도 모셔 양과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모시고 누구는 나 몰라라 해. 우리 엄마도 같이 살자고 그러면 어차피 이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준 건나 다름없잖아. 남편이 이렇게 생뜻을 쓰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하나도 안 불편했거든요. 시어머니랑 워낙 사이가 좋기도 했고 우리 친정어머니와도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거예요. 사실 두 분 다 같이 모시고 산다 해도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남편에게는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저한테는 싫은 말 한 번도 잘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고부간에 갈등할 것이 없겠죠? 제가 왜 반대하겠어요? 그래, 그럼 나는 어머님도 모시고 사는 거 나쁘지 않을 텐데요. 어머님이 오시면 우리 친정엄마 말동무도 해주실 거고 오히려 좋은 것 같네요. 어머님한테 당신이 이야기할래요?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까요? 당장 주말에 퇴원하신다면 언제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니까 남편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남편만 보면 시할머니 탓을 하면서 애를 잘못 키웠다고 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하면 남편이 기겁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바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우리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과 어머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하고 게다가 우리 집인데 애들도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둘째가 고3이 아이 한참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정신 팔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불편하다니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죽어도 싫다고. 그리고 이 집은 명의도 따지고 보면 우리 집안 건데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엄마 혼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겠지요.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당신이야말로 내 말은 왜 못 들은 척해.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살자니 나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계시면 편하지. 평소에 두 분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는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 분 다 모시자.
집에 남는 방도 없는데 어떻게 두 분을 다 모시고 살아.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불편해할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절대 반대야. 우리 엄마 모시고 오겠다는 시어머니도 모셔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두 분 다 모시겠다. 이제 와서 뭐가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아이 그럼 우리 엄마가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경과만 몇 개월 지켜보자는 건데. 몰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남편이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무시했더니 주말이 찾아왔고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태연 수속을 밝게 할 거라고 했더니 여보, 이따가 병원에 갈 때 같이 좀 가자. 엄마가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느라 짐이 많아졌대. 챙겨야 할 것이 많으니까 당신이 차를 운전해 가서 짐 좀 같이 싣고 왔으면 좋겠어. 황금 같은 토요일에 귀찮게 어딜 가자고. 그냥 택시. 내가 일주일 내내 운전해서 일해야 하는 건데 몇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았는데 쉬는 주말까지 운전을 하라고 시키네. 아이 몰라. 난 집에서 늘어지고 있을 거니까 택시를 타고 왔으면 좋겠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이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저렴할지도 몰라. 아니라고. 짐 좀 같이 들고 움직이자. 그게 귀찮아. 그렇게 귀찮아서 밥은 어떻게 먹냐? 정말 사람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다른 사람 다니고 장모님 있으시다고요? 그럼 당신이 이렇게 사납게 행동한 이유를 말해야 해요. 왜 어부지리하고 싶어 했는데 늘어져 있어도 아무도 모를 사람이 있는데 왜 택시비를 주더니 이러는 거예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비가 비싸다고요. 더군다나 일반인을 억지로 택시에 태우려 하지 마세요. 속 편하게 택시를 타라는 제안에 5만 원권을 주더니 한숨 푹 쉬고 놀라서 몸을 힘겹게 택시에 탔어요. 병원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비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짐도 싸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돈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결제를 하고 다시 병실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걱정되어서 받았는데 아니라니 망할 놈이 환장할 소리를 하네요. 병원비를 왜 당신이 내고 그래? 장님은 돈이 없어. 카드가 없어. 우리라고 돈이 어디 있어서 그 큰 병원비를 카드로 톡톡 결제를 하냐 말이야? 그것도 당신 개인 카드 아니고 생활비 카드로 내는 이유는 뭔데 나한테? 지금 돈 버서 가져다가 장님병을 결제하라는 거예요. 병비 결제해봐야 얼마나 나왔다고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전화하고. 그래, 당신이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고 태어나는 날까지 나 몰라라 하는데 정도 병원비는 결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어떻게 난리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니 당신만 떨어지는 줄 알아? 나도 똑같이 걸랑 병원비가 얼마나 그럼. 우리 한 달 생활비가 넘게 나와서 당신이 돈을 아깝게 여겨서 그렇게 돈을 쓰니까 우리가 평생 이런 식으로 여기서만 살아야 하나요? 아이 울음을 해도 돈이 부족해서 우리 탓으로 이사 못 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양심이 있나 없나 의심스럽네요.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요? 그 병원비 한 번 내서 엄청난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진짜 그러지 마요.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은 이리저리 조금씩 나오고 그치면 그때 돈 필요하면 때 되면 돈을 달라고 하면 돼요. 미리 했다고 미리 그렇게 하면 퇴원 앞둔 사람 쪽에서 병원비 내고 나중에 제가 엄마한테 돈 받아서 메꾸겠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위가 병원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면 어떡해요? 돈을 이미 주었는데 왜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사람 위축시키기 위해 저렇게 했겠지요. 계산을 했다면 끝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돌려받을 것 같았다면 장모님께 카드로 계산을 했어야지. 이미 내 카드로 해놓고 돈을 돌려달라고. 그런다고 아이고 두야. 아주 무능력한 사위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을 하네. 노력을 해, 아이고. 그럼 어쩌라고.
이왕 돈을 냈으니 쿨하게 사위가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하던가 찌질하게 전화해서는 돈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으면서 고래 또 자존심은 있나봐에 돈을 돌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 찌질아, 너 죽은 말 다 했어. 아, 푸르는 병원비 같은 거 절대 생활비로 카드로 낼 생각하지도 마오. 그랬다가는 너 쫓겨날 줄 알아. 돈 한 푼 벌어오는 거 없으면서 어디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이 이게 어떻게 찌질이야? 너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푼 돈이라도 더 아끼려는 내 모습을 본받을 생각이나 해요. 정말 병원비를 2번만 내다가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아요. 아무튼 친정엄마를 모셔 짐을 들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3개월 사이에 아무래도 이러저러 생필품이 늘어져서 손이 모자랄 정도로 양손 가득 쥔 채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한숨을 고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삐비빅 소리가 나면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뭔가 잘못 눌렀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누르는데도 계속 틀렸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어요. 5분 동안 비밀번호를 누를 수 없다고 하니 황당했어요. 평생 같은 비밀번호만 사용했는데 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지도 않고 호수를 잘못 찾아온 것도 아닌데 황당했어요. 배를 놀랐더니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이어폰을 받았더니 여보세요 라고 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떤 누구세요? 아이 우리 집 비밀번호가 왜 그런지 그리고 집에 있으면 문을 열어야지. 인터폰은 왜 받고 계세요? 어디서 문을 열어? 비밀번호는 제가 바꿨어요. 이제 무려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 우리 엄마 거거든.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하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지금 짐 들어서 손 무거워서 빨리 문을 열어야 짐 정리할 일도 많은데 엄마 집에서도 짐 가져와야 할 것 같아. 인터폰으로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장모님 짐을 왜 가져오시는 거죠? 장모님 짐을 왜 우리 집에 푸는데?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가셔야죠. 제가 모시러 온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지금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개복 수술한 후에도 병원 진찰을 계속 받아야 하고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며 염증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문을 열어 입씨름하려는 것도 싫고 산만해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 입씨름을 하며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장모님이 다치지 않았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되는 것을 왜 집에 모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엄마랑 현관에 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네에 떨어지게 시끄럽게 하는 거니까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할 뿐입니다. 요약하면 내 엄마가 아니고 왜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문도 못 열고 장모님은? 장모님 집으로 가세요. 옆에 친정 엄마가 떡하니 계신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이라니 정말 쪽팔려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보다 못한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김서방, 내가 자네한테는 피 안 끼치게 조용히 지내겠지? 당장 내가 혼자 지내기가 무서워서 그래?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꾸 나를 숨막히게 해. 그러니까 며칠만 지내다가 조용히 나가겠네. 아이, 그러시구나. 저 근데요, 장님, 그건 장님 사이잖아요. 제 사정도 좀 생각해 주실 수 없으실 거예요. 저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장모님이랑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조용히 계신다고 한들 그게 정말 조용할까요? 당신은 출근하자. 아,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병수발을 들어주라고 했어. 왜 이래? 나 퇴근하고 나면 집에 안 들어오냐? 퇴근하고 집에 바로 와서 편하게 쉴 거야. 믿어보고 싶고 쉬고 싶은데 장모님을 만나면 눈치 볼까봐 걱정이 돼. 아이가 싫다니까 우리 엄마가 일찍 자라고 하는 거 알아? 퇴근하고 오면 이미 주무실 시간이라고.
집에 6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8시가 다 돼야 겨우 도착하면서 아이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도 부족할 건데 나는 진짜 화가 날 것 같아. 그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생하는데 숟가락 하나 더 필요하다니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나? 고사인 둘째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숟가락 하나 더 늘리자고 하는 거냐? 돈 안 보는 건가? 내 돈이 너무 우습고 너 진짜 왜 그래? 새끼 아니지. 우리 엄마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고 얼마나 써야 되는데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문을 열어주기 싫다고 하니까 장모님 댁으로 모셔드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이러면 안 돼. 이판사판으로 안 될 거야. 나는 진짜 경찰을 불러야 하는 대사에 돌입해야 할 거야.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라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릴 거야. 너 어디 사람 새끼야? 명예집도 아닌데 내가 아직도 돈의 집이라 생각하는 거야? 문을 열기 싫다고 왜 모셔서 살아야 돼? 장모님도 돈이 있잖아. 그 돈으로 간병할 수 있거든. 아니면 요양병원에 있는 번을 시켜도 될 텐데. 기적으로 그 누굴 깨요. 새끼야? 타령하며 앉아있나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있게 돼서 모셔서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평생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잠깐만 모신다고 안정될 때까지 모시고 살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한 가지 배려를 못하고 너무 아이 같으면 어쩌려고요? 막상 우리 집에서 함께 살다 보니 변하더라고요. 만약 집에 안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정말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왔다 해도 똑같았을까요? 지금 너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무시하는 건 뭔가요? 우리 엄마였다면 더욱 요양병원에 모셨을 텐데요. 제가 미쳤다고 우리 엄마를 모셨나요? 무조건 보냈을 텐데요. 너한테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나요? 그리고 너와 우리 엄마가 잘 맞지 않나요? 솔직히 님도 불편하실 텐데 우리 엄마는 더더욱. 할머니가 나에게 불편하다고 했어. 온 가족 여기 거이야 알지? 엄마가 그 때문에 받았는지 나한테 스트레스, 무심하고 엄격한 거 잘 알고 있으면서 무슨 신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 안면을 알거든. 그래서 장모님은 더더욱 못 mod을 거거든. 그게 지금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놨더니 들을 거야. 적어도 내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나는 우리 엄마랑 태생이 안 맞는데 어떡하냐. 아이, 우리 엄마가 죽을 때 돈이나 잘 주고 가면 되지? 내가 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난 그럴 의무 없다고 생각해. 요즘 어느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아.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돈 있으면 각자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알아서 지내다 가면 되는 거지. 남편은 정말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버린 짐승처럼 보였다. 기가 막혀서 추가할 말이 없어서 헛기침만 내지만 그 와중에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날씨가 아직 쌀쌀해서 현관 앞이 추웠는데 친정엄마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었다. 장모님은 슈퍼에서 일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건강해지실 것 같다. 원래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 모시고 사면 슈퍼에서 파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을 집에 가져와서 먹자고 하시는 건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싫어요. 맨날 이상한 것을 먹고 배탈이 나면 어쩌죠? 찝찝해서 내 집에는 대체로 잡상인 줄이긴 합니다. 남편이 낄낄거리며 얘기할 때 아니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갑자기 미친 새끼가 하는 악쓰는 소리가 들려와요. 여태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게 있던 우리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태어날 때 짐이 많다고 하니까 짐이라도 좀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라 하셨어요. 더군다나 아들 집으로 무시하고 간다고 하니 겸사겸사 찾아오신 거예요. 여태까지 남편이 인터폰에 대고 했던 말을 시어머니도 다 듣고 있었어요.
인터 화면이라고 해봐야 엄청 조그맣지 않아요. 내 얼굴만 대문짝만하게 비치니까 남편은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소리만 듣고 있었다가 시어머니도 안 모시겠다고 할 때 잡상인 출입 금지라며 열이 받아서 욕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사단, 우리 남편이 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놀랐어서 인터폰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후원이 두려웠는지 문을 열기는커녕 버티기를 시전했어요. 문을 열었다가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집은 우리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가방 안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더니 찾았다 하시면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셨다고 해요. 바로 현관문이라는 문 전작에 도어록이 붙어 있었어요. 현관문에 비밀번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전자 키가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물건이었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했어요. 전자 키를 갖다 대니까 문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있는 남편은 혼비백산하고요. 아니, 엄마가 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아이,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으신 건데요? 오해야, 오해. 오해 좋아하네. 뭐가 어쩌고 어째. 돈이나 주고 죽으면 돼. 안 모시고 살아. 요양병원에 보내야?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이 철없는 새끼가 내가 있던 걸 10달을 품고서 낳고 이렇게 애지중지 바른 사람 되라고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아휴, 그게 이다한. 그러더니 남편의 뺨을 후두려 패면서 악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입을 틀어막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내가 도대체 그런 개새끼랑 왜 살아 이혼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이딴 놈이랑 평생 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딴 놈이랑 부대끼면서 살아. 엄마야, 며느리한테 아들 이혼남을 만들라는 소리가 나와.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엄마는 내 편을 들어야지.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 살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제라를 한다고 제라를 해야겠어. 내가 그동안 사는 동안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치네. 나는 원쪽 팔려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엄마가 장모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 엄마가 도움을 줬으면 몰라도. 솔직히 슈퍼일에 도움도 주고 말이야. 아, 지금도 봐, 대화하는데 짐도 들어준다고 따라갔지? 엄마야, 도대체 거기를 왜 가야 해? 며느리에게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설득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말이 끝날 때면 무섭게 시어머니는 남편과 똑 닮아서 더욱 갈기 있으시죠. 남편의 뺨에는 손자촌이 날 정도로 벌거숭이였어요. 스스로도 맞은 게 놀랍고 억울한데 말로 풀지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낸 일을 내 몫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살 사돈이라고 해서 그 사안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 내가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왜 사다리 오르중에 말이 안 나오겠어? 남편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연이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 시아버지가 빛을 발하며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까지 팔아서 돈을 다 챙겨서 급히 떠났대요. 부었는데도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망설이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돕겠다며 나서신 거예요. 친정어머니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 아니었지만 아껴 살면서 노후 자금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나서 슈퍼를 차리고 일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때때로 우리 시어머니가 슈퍼를 보살펴주며 시급으로 계산하여 아르바이트비를 주시고 친정어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슈퍼를 보니 동네 사람들도 몇몇 편이 대신에 못 받던 것들을 사러 친정엄마 슈퍼에 와서 샀던 거예요. 친정어머니도 먹고 사기에 충분한 돈을 벌어 시어머니에게 빚 따위 한 번도 하지 않고 양면 도와주신 거예요. 두 분이 정말 친구처럼 지내셨던 거예요. 거기 둘 다 사별했고
그 시절 시집살이에 대한 공통점도 있었으니 죽이 무척이나 잘 맞으셨던 거죠.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는 평생 친구를 하자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놈이 가운데에서 초를 쳐도 제대로 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아들 하나 잘못 키우는 바람에 사돈복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겠어. 너 당장 빼라. 내가 더는 내 꼬락을 주겠으니 당장이 집에서 짐을 빼고 갑자기 이 집을 나가라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집인데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어차피 너 나를 무시하고 살 거라며. 나도 내 집인데 너한테 왜 꽁띵노 살게? 내버려 두어야 하냐? 당장 짐을 싸서 나가. 이 집이 왜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엄마, 그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당장 이 집을 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 우리는 당장 어디에 가서 살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 너만 나가라고. 너만 여기서 나가라고. 우리 손자들이나 며느리들과 함께 살 거니까. 아, 너만 짐 싸서 나가라고.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맨날 너희 할머니만 찾았지? 너희 할머니가 내게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지는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면서 지한테 잘해준다고 그 편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니? 내가 어마어마한 일로 잔소리 듣고 혼내도 옆에서 엄마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안 산다 하면서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못된 녀석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나의 배로 나온 자식이지만 그나마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게 안싸 걸리긴 한데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해. 오마야, 도대체 언제의 일을 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이야, 그건 내가 오래전의 일이지.